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그리스를 보며 나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의 시작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 이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단순히 설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가슴 한편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 이 두근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는 알아. 그러나 이 두려움과 설렘의 혼합된 감정이 모험의 본질 중 하나이겠지? 바울이 걸었던 길을 따라 그가 전한 메시지를 실감하며 이 땅의 주가 이루신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 나는 그것을 할 거야. 그것은 분명 내게 금보다 더 값진 모험의 여정일 거야.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신앙과 정치를 느끼고 그가 걸어갔던 발걸음을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는 저에게 모든 게 다 도전이고 용기입니다. 같이 저와 함께 가시죠. 오늘은 아테네 첫날이지만 고요한 에게오 해협을 지키는 도시 고린도로 가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1시간 10분 혹은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네, 버스 정류장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want to go to Gorindo. Yeah, 1A.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8시 40분 출발이고요. 16유로입니다. 네, 30분 뒤에 출발하네요. 네, 저는 지금 고린도에 왔고요. 이제 아크로 고린도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 타볼게요. 아크로 고린도스. 택시를 타고 아크로 고린도로 향하고 있어. 이곳은 고린도를 방문했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명소라고 해. 아크로 고린도스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고린도 전경을 한눈에 조명할 수 있어. 오케이, 아디오. 미쳤다. 와, 장관입니다. 저는 지금 택시를 타고 아크로 고린도스에 왔습니다. 이곳은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서 자연 경관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런지 숨이 금방 차네요.
치고 올라도 끝이 안 보이는데요. 이곳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껴지네요.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크로 고린도에서는 에게해와 그리고 이오니아 해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서 제대로 볼 수는 없는데요.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 중앙에 이 고린도가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저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가 같이 연결된다면은 정말 편할 텐데, 이런 얘기를 그리스 시대에 참 많이 했다고 해요. 후에 그 사이를 가로지를 수 있는 운하가 로마 시대 때 뚫리게 됩니다. 한 개의 운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큰 대도시가 되는데, 이곳에는 무려 운하가 2군데였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아크로 고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하면은 로마잖아요. 네, 이곳은 처음에는 그리스가 이 고린도를 지배했었지만, 그리스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고 로마가 굉장히 작은 나라로서 이제 막 신생 국가로서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로마가 이 고린도를 쳐들어옵니다. 로마가 그리스로 막 침공해 오는데, 처음에 그리스는 콧방귀를 꼈다고 해요. 굉장히 작은 나라가 이곳을 침략해 오니까요. 허나 로마는 이 고린도까지 침공을 해서 이곳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후에 BC 144년에 로마 황제가 이곳을 다시 짓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도시를 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에게해도 있고 이오니아 해도 있고, 그리고 되게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로마에 넘쳐났던 시민들, 그리고 하층민들, 그리고 퇴역군인들, 그리고 계속 로마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난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곳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곳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분당 같은 도시로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된 도시로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또 퇴역군인들에게는 땅을 나눠줘서 이곳에서 잘 살아라. 그래서 이 고린도는 로마의 굴복된 도시가 되는 거죠. 바울 시대 때는. 이곳은 돈, 쾌락, 그리고 향락, 모든 게 다 사람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이곳은 혼자서 힘을 키우기 어려우니까 또 파와 당을 지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런 곳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제가 있는 이 아크로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은 이 고린도 근처에만 3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그리고 레카이온, 그리고 바울이 머리를 잘랐던 겐그레, 제일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의 우상이 지배하던 지역이었던 거죠. 이 고린도는 신화에서 포세이돈이 아프로디테에게 준 곳입니다.
그래서 향해를 하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이 언덕 위로 올라와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갔다고 합니다. 당시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남자들이 다 고린도로 향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래요. 이곳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면 신전의 무녀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곳에 와서 생긴 속담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와서 행위를 즐기는 건 마치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행음을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욕탕이든 어느 곳에서든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서는 향락이 펼쳐졌던 거죠. 오늘날의 우리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방탕하고 비도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눈앞에서는 그냥 신 앞에서 나의 육체를 즐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떳떳했다고 합니다. 그냥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육체의 향락을 즐기는 것 자체가 이들의 할례였고 사랑이란 이름 안에 들어있는 행위였던 거죠. 그런 이곳을 향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에로스적이고 플라토닉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디고 버티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바울은 이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날 저도 저의 젊음을 돌아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여성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이런 것을 보면은 소유하고 싶어하고 정복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가 비어지고 완전히 죽고 없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와서 문화적 배경을 더 알게 되니까 고린도 전서가 더욱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엄청났던 이곳에 이 신전 사람들을 향해 당당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용기가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알지 못한다. 딱 그 말처럼 이곳에 제가 직접 와보니까 이곳에 와서 문화적 배경을 알고 이곳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고린도 전서가 더욱더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엄청났던 이곳에 바울이 이 신전을 향해 당당히 그 복음을 써냈던 바울의 용기가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옵니다. 일단은 이 아크로 고린도를 내려가서 다른 유적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차를 얻어 타가지고 내려왔고요. 지금 아폴로 신전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폴로 신전 앞에 있는데요. 아폴로 신전은 로마 제국 곳곳에 광대하게 있었다고 해요. 터키 밀레투스 비두마에, 그리고 사대에, 이탈리아 그리스 폼페이에, 그리고 로마에, 그리고 이 고린도에도 이 아폴로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38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7개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저쪽 아폴로 신전을 먼저 둘러다가 가는데 여기서 보고 앞에 기둥들이 보이시죠? 그리스에는 두 가지의 기둥 양식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 고린도스 양식이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오니아 양식이 유명합니다. 도리아식 양식도 있는데 그건 기본형이고요. 각각의 특징적인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오니아식 기둥은 곡선 모양의 기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둥은 본체 위에 작은 스크롤이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고린도스식은 조금 더 뚜렷한 양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코린도스식 기둥은 잎사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도처에 있는 아칸소스라는 식물의 잎을 본떠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지푸스 능선이 보입니다. 이 능선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을 속여서 살아간 시지푸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시지푸스에게 형벌을 하나 주거든요. 큰 돌을 굴려가지고 이 언덕을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올리고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고 올리고 떨어뜨리고를 계속 반복했던 시지푸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속임수, 반항,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 능선이 그 용기와 반항을 잘 보여주는 능선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문제가 직면해 있었습니다. 동성애, 예배 질서, 구제 의무 등 다양한 도덕적 고민이 교회 안을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파가 갈려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러한 조언들을 바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죠.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 당시 그리스도교의 초기 형태와 그리스인들의 도시 생활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저희가 아까 말했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시, 노래, 극장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마치 노래로 풀어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언도 방언도 아닌 사랑이다 라고 선포한 거죠. 바울이 회당에서 재판을 받았던 곳에 있는데요. 이곳을 비마라고 합니다. 광장 중앙에 쌓여있던 돌더미로 본래는 아고라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비마라는 말은 연단, 보폭이란 뜻으로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았던 자리이며 회당장 중 하나인 소스세니스를 잡아서 매질하던 곳입니다. 갈리오가 새로 총독됐을 때 유대인들이 끌고 나가고 우리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이 성지순례로 오셨네요. AD 5세기에 저 비마를 기독교 회당으로 사용했다가 저 비마에는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적지를 나왔고요. 이곳은 성경과 또 굉장히 관련 깊은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보러 가시죠. 지금 이 밑에 보이시나요? 에라도스 비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로마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언젠가 제가 로마에 가게 된다면 꼭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요, 여기 고린도 사람들과 더불어서 재무관 에라도스와 함께 문안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에라도스에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특별히 에라도스에게 문안을 하는 거죠. 몇십 년 전에 이 고린도에서 발굴 작업을 계속 하다가 어떠한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문은 어떤 도로를 내고 이 사람 때문에 이 도로가 생겼다라는 비문인데요. 이것을 파내어 고증했는데 AD 1세기 때 사도 바울 시대의 비문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 에라도스 비문은 성경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비문입니다. 이렇게 에라도스 비문 옆에 유적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는 차가 꼭 필요한 지역인 것 같아요. 네, 유적지들이 다 거리가 멉니다. 일단은 다운타운으로 내려갈 거고요. 1시간 정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돼지가 제 입맛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베스트입니다. 식감이 어묵 같아요.
밥을 다 먹었고요. 이제 고린도 시내로 나가서 제가 또 방문할 곳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신시가지에 있는 신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교회 역사가 기록된 비문이 보이거든요. 1대 목사님부터 지금 목사님까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런데 1대 목사님은 바울, 2대 목사님은 아볼로, 3대 신라, 그리고 쭉쭉쭉 이름이 써나가서 지금 목사님은 98번째. 이 비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로마에게 파괴당하고 주민들은 몽땅 노예로 팔려나갔다고 해요. 나중에 로마인들이 다시 이 도시를 세우고 그 결과로 이전 민족과는 다른 새로운 민족이 이 고린도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오후 4시인데요. 도시가 굉장히 조용하고 대부분 가게들이 닫혀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가 이 시간에 닫는 건지 아니면 이 도시가 지금 노후화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고린도 하늘 아래 발걸음을 내디디니 옛 석재 위에 새겨진 시간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아. 바울의 말씀이 고대의 바람에 실려 여기저기 퍼져 그의 믿음, 사랑의 메아리는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 난 이곳에서 역사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신앙의 불씨가 타오름을 느껴. 고린도의 돌과 흙 사이에 주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느끼고 있어.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마음의 시가 되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고린도 운하로 가는 길인데요. 다른 운하로 걸어와 버려가지고 지금 2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1시간 더 걸릴 것 같아요. 3시 정도 출발했는데 6시가 다 돼서 코린도스 운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갔어요. 드디어 고린도 운하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어둑어둑해졌어요. 벌써 물 색깔이 굉장히 파랗습니다. 고린도 운하는 에게안 해와 이오니아 해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고린도스 운하는 역사적으로도 주목을 받는데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 네로가 6,000명의 유대인 포로를 데리고 이 공사를 했지만 실패하고요. 1893년에 프랑스 민간회사가 7년간에 걸쳐서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거죠.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되고 나서 이곳이 완공된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는 이 운하는 없었다고 해요. 바다 수심은 8m고요. 한 300km를 바다 수심은 8m고요. 이곳을 안 지나가면 한 300km를 돌아갔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반대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막을 열었습니다. 네, 저와 함께 계속 동행하여 주시고요. 함께하여 주세요. 네, 원래는 아테네에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요. 버스가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 가는 게 2시간 후에 있대요. 그래서 집에 늦게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초코 크루아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이거 먹고 집에 가서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떠나올 때 고린도의 바람이 속삭이는 듯해. 신앙은 시간을 넘어 흐르는 영원한 여정이니 그 길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그래, 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고린도의 깨달음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갈게.